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다음 학기 논문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얘기기도 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찍으면서 하는 의도와 이제 우리 회사에 오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의도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내용을 찍는 건 이걸 듣고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를 그 스스로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찍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 논문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주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주제를 선택하는 어떤 소스, 출발이 어디서냐라고 할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논문을 먼저 찾아서 기존 연구에서 살짝 바꾸어서 이제 내 논문의 주제를 삼는 경우가 있고요. 기존 연구에서 주제를 찾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일에서 주제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일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분야에서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 고민이 논문으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실용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논문 주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제를 내 일에서 이 실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논문의 주제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드림셀파의 윤선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할 때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고민을 하셔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논문의 주제를 정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는 연구에서 순수하게 내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민 자체를 기존 연구에서 고민하신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에서 실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논문의 주제를 고민하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하셔야 될 일이 이제 반드시 논문은 제가 보고서와 다른 점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충분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주제가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충분한지를 확인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충분한 경우는 오케이입니다. 이제 전혀 없다는 이 논문의 주제를 버리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약간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데 개수가 좀 많이 적은 경우예요. 자, 그럼 이 세 번째 경우는 내가 계속 주제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 주제를 버려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는 방법으로 생각을 제안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처음에 컨설팅을 할 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우리 회사는 풀타임 학생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실무를 하는 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해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으세요? 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게 맨 처음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경영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얼마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감은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실무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것이
논문 뒤져봐라. 얼마나 이론적인 게 없냐. 그래서 이거가 안 된다로 주로 제가 지도를 했어요. 지도한다는 말은 너의 실무적인 필요는 이상이다. 그런데 논문은 갖춰야 되는 형식인데 이게 현실이거든. 근데 이상을 내려놔야지 네가 졸업할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설명했단 말이에요.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무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논문 쓰는 거는 좀 내려놓고 이론적인 데서 이제 찾아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실무를 한 가운데 논문을 쓴 게 아니고 이제 계속 학교에 있으면서 논문만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론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한점을 살짝 줄 뿐이지 논문의 주제 자체를 실무적인 데서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오면은 이게 논문으로서 된다 안 된다 평가를 엄청 빠르게 하는 거죠. 특히 어떤 걸 다 잘라내요? 실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다 안 돼요, 이런 거는. 논문이 없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막 잘라내고, 저는 더더군다나 양적 연구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 방향으로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하면서 제가 많이 잘라낸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 다양한 연구 방법론, 다양한 제안,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실무적 필요성을 어떻게 논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게 되고, 왜냐면은 제가 많이 공감을 하게 됐거든요. 실무적인 필요성을. 자, 그러니까 논문을 위한 그러니까 물론 이론적에서 나온 논문이 논문을 위한 논문만은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실무적 필요성에 의한 게 정말 실용적이거든요. 실제로 정말 실용적이거든요. 특히 교육학 논문이나 경영학 논문은 그런 실무적으로, 실용적으로 연구 주제들이 나와야 하고 그런 방법론을 이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논문이 그러면 없으면 하지 마가 아니고 이제 부족하니, 이론적인 건 좀 부족하니 이걸 뭔가 조사를 통해서, 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보강을 하면 논문이 됩니다인데, 특히 석사 논문은 그래도 된다고요. 박사 논문은 조금 더 이론적인 게 강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석사 논문은 실무적인 선에서 되기는 훨씬 더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